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국민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었고, 또 국민연금 고갈 때문에 이후,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이제 저희 이후 세대에서는 실제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았죠. 실제 뭐 연구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근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에 대해서 두 가지 개혁안이 나왔는데 500인의 국민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의 심판 대상에 올랐습니다. 두 가지 개혁안이. 하나는 더 내고 더 받기, 이제 소득 보장형이라고 하는데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여기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이었어요. 이 소득 보장형의 논지는 노후 대비가 안 된 국민들이 많고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의 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기였는데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인상하는 대신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안이었어요. 이것은 이제 재정 안정형 이렇게 불리는데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을 조금이나마 뒤로 늦추고 고갈되는 거를 부담을 줄이겠다, 이런 부분이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연금 고갈 시기를 이 두 가지 안 모두 7에서 8년 정도 늦추는 정도에 그친다, 이렇게 제시가 됐다고 해요. 다만 연금 고갈 시기 이후에 국민연금 적자폭은 당연히 소득 보장형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거의 뭐 한 해에 수백 조를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500인의 투표 결과는 이랬어요. 2024년 4월 22일에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 1안인 소득 보장형이 56% 득표를 했고요. 재정 안정형이 42.6%로 1안이 훨씬 높은 득표를 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여당 쪽은 무책임하다라는 견해였고요. 야당은 국민의 뜻이니 존중해야 된다라는 견해였습니다. 야당의 경우에는 국민이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견해가 많았어요. 그렇다고 1안 소득 보장형으로 되는 건가?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국민의 의중이고 이에 대해서 국민연금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다만 현재 정치 지형상 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고요. 이번 총선에서도 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1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공론화위원회 득표 결과를 이제 성별하고 세대별로 보면 이래요. 자, 1안은 40대, 50대 남성하고 20대 여성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나 성별에서는 1안과 2안이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고요. 실제로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세대인 60대, 70대의 경우에도 재정 안정 쪽과 소득 보장 쪽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어요. 재정 안정 쪽이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유난히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는 게 아까 말씀드린 40대, 50대 남성 그리고 20대 여성입니다. 조금 신기했던 거는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거와 같이 1차, 2차, 3차 투표가 득표율 차이가 굉장히 극심하게 벌어지는데 1차, 2차, 3차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1안 쪽으로 기우는 거가 이 세대에서 보이는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궁금했던 거는 어떤 자료가 1차, 2차, 3차 때 제시가 됐고 또 어떤 식으로 투표가 진행됐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특히 이 500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어떻게 한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물론 제가 말하는 게 다 정답도 아니고 뭐 답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이니까 그냥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말이 정말 많죠. 특히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이거를 정말 계속 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드는 분들이 많죠.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건 아마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연금이 향후에 이제 기금 고갈이 되는 경우에 이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임도 거의 뭐 명약 관화한 상황이죠. 그죠?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 제 의견은 이랬어요. 이 사실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른 두 가지 안도요, 처음부터 저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보통 법학에서 신뢰를 하고 납부한 분들의 이익을 소급해서 침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내셨던 분들에 대해서 이득을 빼앗을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KDI가 제시했던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이 좀 더 타당해 보였습니다. 근데 이 안이 공론화위원회에서의 안으로 올라가지도 않았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자, 일단은 좀 이 KDI 안을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국민연금 제도는 일단 오래 갈 수 없다, 영속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으로는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올려봐야 뭐 3%, 5% 이렇게 올릴 텐데 이것만으로 지금 기금 고갈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고민이 시작이 된 거고요. 당연히 최근에 저출산이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젊은 세대 수가 급감하니까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가 갑자기 출산율이 2.0을 찍고 이럴 일은 없기 때문에 이게 바꿀 수 없는 지경이고, 이미 그렇게 해서 태어난 201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만 놓고 봤을 때도 출산율을 지금부터 노력해서 올린다고 가정하더라도 많은 공백이 있는 상황이죠, 사람 수에. 그래서 KDI가 제시한 안이 크게 5가지인데, 특정 시점에서 구연금 제도는 정지한다, 신연금 제도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구연금에 줘야 될 돈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미적립 충당금이라고 해서 좀 부족한 돈이 있는 거예요. 이게 609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정부나 일반 재정이 보증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좀 감당을 해준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기대 수익비가 1이다. 1에 신연금 제도를 도입한다. 그리고 3, 4번은 같이 보시면 되는데 4번은 신연금 제도는 확정 기여형. 이게 우리 퇴직연금에서 DC형이라고 하죠. 이 DC형으로 설계를 해서 재정 안정성을 담보한다. 이런 거고 5번은 소득 이전이 가능한 CCDC형 도입인데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그냥 빼고요. 소득 재분배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다고 해서 그 핵심은 제가 보긴 이거예요. 일단 구연금 제도를 정제하고 퇴직연금처럼 DC형으로 설계를 하고 내가 낸 만큼 가져간다라는 구조가 핵심적인 거죠. 이 구연금 제도에서 기존에 냈던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일정 시점까지만 하고 일반 재정이 보증을 해서 감당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그냥 신연금 제도로 가자 이런 뜻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인구 구조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서는 이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는 사실 지금 인구 감소에 대응을 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인데 그래서 적어도 KDI 안이 이제 공론화 대상으로 올라갔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게 어렵다면은 고통스럽지만 지금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유지하거나 낮추는 식으로 갔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스러운 결정을 했어야 됐다고 봐요. 이 개혁안이라는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안으로도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향후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그래도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게 그래도 한국인의 저력이나 뭐 과거에 우리가 성장했던 상황을 보면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사람들의 이 의식이나 방향성이 바뀌면 나라가 다시 좋은 궤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또 변할 수 있으니까 과거의 한국처럼. 근데 제가 세계사 공부를 할 때 느꼈던 게 뭐냐면 로마도 그랬지만 그 수많은 나라 중에 완전히 계속해서 잘 나가는 나라는 없죠. 그래서 흥망성쇠를 항상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런 거예요. 한 나라가 부유해졌더라도 이게 영원히 유지되지는 않는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 부유함에 따라서 근면 성실이나 어떤 노력이나 성실성의 가치가 보통 떨어지는 경우를 역사에서는 많이 발견을 합니다. 이러다 보면은 나라가 전반적으로 혁신이 잘 안 되고 쇠락의 길을 걷고 기존의 구조가 그냥 고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구조로 많이 가게 되는데 저는 사실 이란이 채택되는 걸 보고 원래는 이런 혁신이나 좀 더 나은 방향성으로 가려면 젊은 세대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닦아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런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기식의 구조로는 빈부격차를 더 고착화시키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연금제도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죠. 세금처럼 약간 잘 살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소득을 재분배해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국민연금을 몇십만 원 정도 더 받는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역전이 가능하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더 줘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은 하지만 사실 이게 계층 역전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미래에 잘 되려면 현재 국민들의 희생이나 고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래의 위기가 눈에 빤히 보이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를 외면하는 방식이나 이렇게 일시적인 땜질식의 방식이 무슨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빨리 할수록 좋은 건데요. 저는 눈앞에 적군이 쳐들어오고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괜찮아 비켜갈 거야 안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이미 왔거나 오고 있는데 사람들의 계속 위안이 될 만한 이야기만 해주고 특히 정치인들이 아무래도 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는 좋은 리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리더들은 단순히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나 뭐 국민들의 의중도 중요하겠지만 미래에 젊은 세대나 후손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요. 이게 편안하게 위안을 해주는 게 아니라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긴장하고 혁신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단순히 나라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같이 잘 되려면 지금 좀 고생을 해야 되는 게 원래 맞죠.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 부모님 세대나 그 윈위 세대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쪽으로 많이 구성을 했었던 거죠. 같이 잘 될 방법을 모색을 하고 나라가 전반적으로 부강해지는 방식을 선택을 했다면 지금은 계속해서 고생을 하자 이런 쪽이 아니라 그래 괜찮아 이런 식의 방식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노후 문제를 언급을 하면 늘 등장하는 게 이런 공적연금,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자든지 보장 대상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공적연금을 강화하자는 이야기지만 저는 사실 한국이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현재 인구 구조상 이러한 이야기는
나이는 그냥 공연불일 뿐이에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하려면 엄청난 재정 적자를 감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출산율 증가도 사실 젊은 세대가 일단 애를 낳게 하려면은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어야 되고, 또 아니면 미래에 내가 낳을 아이가 어느 정도 부담을 갈지를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지금 사실 최근에 딸을 낳았는데 이번에 1안이 통과되는 거 보고 둘째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태어날 젊은 세대의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지금 재정이나 정책이 구성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이 사실 더 애를 낳기가 싫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구조로 봤을 때 내가 낳은 아이가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 바꿔나가는 게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고, 노후 준비도 챙기고 재정 안정도 다 챙기는 유토피아와 같은 정책은 저는 한국에서는 현재로는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금 정치인들이 공론화위원회 의견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것 보다는 조금 고민을 더 하고, 또 이런 KDI나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전문 연구를 하는 집단과 여러 가지 공론화 작업을 좀 더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이렇게 그냥 개혁안을 통과시키기보다는 미래를 생각해서 좀 지금은 현재 힘들지만 미래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을 좀 구성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힘드신 분들은 더 돈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지금 힘들더라도 미래에 좀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고 또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런 의견을 개진을 해보았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